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아베의 기자회견으로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일본 상황입니다. 아베는 아소다로와 모든 것을 의논하면서 꼼수를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와 아소다로는 오늘 오전 내각회의 이후에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있을 아베의 회견 내용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아소다로는 어젯밤에 아소파 간부들과 회담을 하면서 차후 전국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다지 똑똑하거나 생각이 있거나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아베는 꼼수의 대마왕, 막말로 위기 탈출 등의 대가인 아소다로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퇴임 이후 구속을 당하고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으로 이미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제 아소다로와 아베의 지지자들이 이것을 뒤집어 보려고 무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베 지지자와 아소다로의 자충 우도를 두 가지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아베의 마스크 사진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베의 마스크 착용 사진이 이상하게 된 것이 언론들의 마스크 합성 실수 사건으로 들통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사히와 요미우리, 마이니치까지 아베의 나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포토샵으로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이 아베 지지자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8월 24일 게이오 대학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차량 안에 있는 사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귀에 걸려있는 마스크가 귀를 뚫고 있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베가 마스크 끈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마스크에 남은 끈으로 확인이 되었는데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당시에 아베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아베의 얼굴이 병색이 너무 완연해서 각 언론사에서 마스크를 포토샵으로 합성하다가 잘못되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거의 생중계가 되었는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아베가 게이오 병원에 도착한 것이 9시 56분이고 일본 TV가 영상을 송출한 시간이 오전 10시 8분인데 이 23분 사이에 포토샵으로 급히 조작하느라고 실수를 했다는 거죠. 또 아베 지지자들은 도리어 언론들이 아베의 얼굴에 병색을 그려넣었다.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마스크 끈이 귀를 뚫게 그렸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아사히 신문은 아베의 얼굴을 시커멓게 변색하는 조작을 했다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각 언론사의 사진들과 비교하면 아사히 신문의 아베 사진이 조금 더 검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사히 신문사의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베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가짜뉴스가 인터넷에서 널리 퍼지면서 사회 문제화가 되었습니다. 역시 아사히 신문이야. 한국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반일 신문이 이런 조작을 하다 들켰다. 일본 언론들의 그동안의 조작이 결국 드러났다는 식의 음모론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각 언론에서 명백한 가짜뉴스를 확인하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송사의 그 당시 영상을 돌려보면서 실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마스크를 아베가 잘못 착용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아베가 오른쪽 귀에 마스크를 제대로 걸지 않았고 마스크에 남은 끈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프닝은 아직도 아베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음모를 발견할 기회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베는 사연임해야 한다, 아직도 건강하다는 주장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무엇이든지 찬성한다는 극렬 지지자들이 도리어 가짜뉴스를 만들면서 아베 지키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베의 콤비 아소다로가 또 맹활약을 합니다. 아소다로는 26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다시 막말의 대가로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아소다로의 기자회견에서 아사히 신문 기자가 총리의 정확한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소다로가 당신 소속이 아사히TV라고 영상의 화질이 안 좋은 아사히TV에서도 안색이 좋게 나왔다. 안색이 안 좋은데 아사히TV가 무리를 해서라도 눈치를 봐가면서 화질을 좋게 만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런 기술도 없을 것이지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빈정거리면서 막말을 하기로 유명한 아소다로이니까 또 그러려니 하지만 공식 기자회견에서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빈정거림을 스스럼 없이 했다는 사실에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7일 일본 TV 등 언론에서는 일부 출연자들이 아소다로의 말투는 언제 들어도 끔찍하다. 이 사람은 이런 말투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정말 추악한 장면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소다로가 그동안 한 발언들에 대한 반감이 일본 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도 끔찍한 막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소다로는 이번 포스트 아베로 이름이 언급될 때에도 평소의 막말로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물론 아소다로가 아베의 폭망 경제에 책임이 있는 재무상이라는 점도 작용했지만 더 큰 것은 아소의 좌충우돌이 일본의 현재 어려운 상황에 맞는 선택인지에 대한 불안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소다로의 이번 발언에 대해 아베의 극렬 지지자들과 극우 집단들은 옹호하고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아사히의 가짜뉴스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 이렇게 화끈하게 한번 까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모처럼 위산 과다가 감소하는 좋은 뉴스네요. 누가 아소를 비난하느냐, 아소다로 보고 이런 추한 정치인이 필요한가 라고 말을 한 사람이 더 추악하다. 당장 TV평론가에서 물러나라. 필요 없다. 총무성은 빨리 움직여라. 아사히 신문과 NHK의 허가를 중지해라. 날조하면서 일본을 폄하하는 것들이다. 아베 지지자들은 아소다로가 더 세게 나가서 야당의 집권을 막고 이시바 시게루도 이기면서 아베와 함께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베 지지자들은 아베가 무엇을 하든지 떼거지로 나서서 찬성하면서 인터넷으로 선동하고 있고 이제는 막말 아소다로까지 지지하면서 아사히 신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NHK도 결국 아베 정부의 하수인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혐한 보도를 하는 미디어인데도 최근 아베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방송국 허가까지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정말 아베와 자민당의 영구 집권을 위해 가짜뉴스와 막말 선동까지 적극 나서고 있는 지지자들입니다. 이런 지지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아소다로는 더 큰 꿈도 꾸고 있습니다. 아소다로는 아베 이후에 자신이 총리를 맡으면 잘할 수가 있다. 다시 총리를 맡고 싶다. 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소다로는 지금 나이가 거의 80세에 가까운데 아베는 선거를 위해 전국을 돌라고 하면 못 돌겠지만 나는 충분히 돌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절대 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아베와 아소다로 그리고 자민당은 앞으로 뭐든지 할 것입니다. 혐한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도발할 것이며 가짜뉴스도 열심히 퍼나를 것입니다.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일본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든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아베와 아소다로를 만난 일본 국민들은 정말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혐한 도발에 확 끌려서 자민당을 찍는 일본 국민들입니다. 모든 것이 투표를 잘못한 유권자들의 자업자득이죠. 오늘 아베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아베 다음은 또 아베이다 라고 한국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일본 정계와 일본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해가 뜨면 혐한, 해가 져도 혐한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가 폭망한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아예 포기하고 오로지 발전하는 한국을 주저앉히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일본입니다. 망해도 아베, 막 나가도 아소라는 일본의 지지자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일본이 쫄딱 망하면 또 한국 탓을 하겠네요. 참 생각 없는 일본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 GDP가 감소하겠지만 달러화로 환산한 GDP의 글로벌 순위는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경제보다 경쟁국의 경제가 더 빨리 위축된 데다 통화 약세도 한국이 적은 데 따른 것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명목 GDP는 지난해보다 1.8% 줄어든 1884조 8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는 경우로 전제했다. OECD의 올해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222.0원이다. 이를 근거로 올해 명목 GDP를 달러화로 환산해보면 1조 5449억 3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를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는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7.5%로 러시아는 마이너스 14.1%로 예상된다. 브라질도 마이너스 3.9%로 한국보다 감소폭이 크다. 특히 브라질은 해화가 폭락하면서 달러화 기준 GDP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1일에는 싱가포르, 10일 영국, 14일 유로존, 말레이시아의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된다. 영국의 2분기 GDP는 1분기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1분기 플러스에서 2분기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점쳐진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에서 싱가포르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2.6%, 유로존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2.1% 등을 기록하는 등 주요국의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대차 15% 급등해 50주 신고가
시총 7위 탈환. 10일 현대차가 실적 개선 및 전기차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15% 넘게 급등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7위에 다시 올라섰다. 이날 현대차는 전거래일보다 15.65% 뛰어오른 17만원의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전장 대비 17.35% 상승한 17만 2,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장중 및 종가 기준으로 모두 신비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은 전거래일 31조 4,092억 원에서 이날 36조 3,236억 원으로 하루 만에 약 4조 9,144억 원 늘었다. 이로써 현대차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7위에 다시 올라섰다. 앞서 한때 시가총액이 60조 원에 육박하며 삼성전자에 이어 유가증권 시장 시총 2위를 지켰던 현대차는 최근 몇 년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좀처럼 상승 흐름을 타지 못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산업 대표 기업인 카카오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삼성 SDI 등의 상승세에 밀려 시총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3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날 주가는 모처럼 우상향 곡선을 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71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할 전망이라며 현대차그룹 이익은 올해 내수 판매 호조 및 제품 믹스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전기차 사업 부문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앞서 현대차는 친환경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전환하고 오는 2024년까지 차량 3종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2025년까지 전기차 56만 대를 판매하고 급성장하는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5월 누적 기준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7.2%로 테슬라, 폭스바겐, 르노, 닛산그룹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기차 주행거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설계 완성도 및 효율성 측면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진투자증권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 역시 전거래일 대비 6.49% 상승한 23만 8천원에 거래를 마치며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0위에 올라섰다. 기아차 역시 동반 급등해 시총 14위에 안착했다. 일본 화재 넘버는 한지,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용지 입단 합격. 이 나라 전주 한지가 세계 문화재 복원의 선도국인 이탈리아에서 공식 복원 용지로 인증받았다. 10일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 보건중앙연구소는 최근 전주 한지의 인증시험을 거쳐 보존, 복원 용지로서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탈리아에서 우리 한지가 공식 보존, 복원 용지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경남 의령의 신현세 전통 한지 공방에서 제작한 한지 2종이 2016년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18년에도 같은 공방의 한지 1종이 합격점을 받은 바 있다. 이탈리아에서 공식 보존, 복원 용지로 인증받으려면 성분, 산성도, 종이 섬유 분포의 균일성, 견고성, 두께, 색변화 등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문화재 복원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인 이탈리아의 인증을 받으면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그 품질의 우수성이 공인되는 셈이어서 그만큼 위상도 올라간다. 이탈리아의 문화재 복원에는 그동안 자국산 종이 외에 일본의 화지가 많이 사용돼 왔는데 2016년부터 한지가 입지를 넓히며 화지의 아성의 균열을 내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한지를 활용해 여러 중요 문화재를 보존,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로마 가톨릭 수도사인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 6세기 비잔틴 시대 복음서, 이탈리아 화가 피에트로 다 카르투나의 17세기 작품 등이 대표적이다. 한지의 명성은 바티칸 시국까지 전해져 저명한 가톨릭 유적 및 문화유산 보존, 복원에도 쓰이고 있다.
기원 후 2에서 4세기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공동묘지인 로마 카타콤베 벽화 복제화 37점 가운데 5점도 한지로 복원됐다. 오충석 문화원장은 이번 전주한지 인증으로 우리 한지가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의 종이류 문화재 보존, 복원에 활용될 가능성을 높였다며 앞으로 예술, 산업 부문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접힌 1년. 일본산 담배, 맥주, 승용차 외면 여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본격화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일본산 담배와 맥주, 승용차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일본 소비재 소비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자동차, 맥주 등 일본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액은 2억 5,291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3%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담배와 맥주, 승용차 수입액 격감이 눈에 띈다. 올 2분기 담배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3% 감소했고 맥주와 승용차도 각각 90.4%, 66.7% 급감했다. 특히 2000에서 3000cc 중형차의 경우 지난 6월 수입액은 668만 2천 달러였는데 이는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 직전인 전년 동월 대비 76.5% 감소한 것이다.